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벽시학교 청소년 과정 설명을 맡은 김소연. 김보람입니다. 네. 후! 네. 오늘 어떤 시간을 가지나요? 네, 저희는 그 청소년 교육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교육과정은 조금 다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가자면, 소연쌤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로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죠?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만만한 얼굴이 한 가지라면요. 다 귀찮다라는 무기력한 얼굴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얼굴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지 능력, 추성화 능력, 신체 능력 등 성장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얻는 자신감이 첫 번째 얼굴의 이유라면 뭐든 기대만큼 실제로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한계가 보이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얼굴의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년 친구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적당한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실력과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전과 한계를 넘는 성취감, 막막한 세상을 도전해 볼 만한 구체적 세상으로 인식하는 경험들입니다. 즉, 청소년 아이들에게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며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네. 삶의 주인 되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청소년 과정에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길찾기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벽시 청소년 과정의 길찾기는 직업이나 진학이 아닌 참된 자신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길을 찾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과정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움이 어떤 것들인지 좀 중심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움이 자기화 과정을 통해서 소화되어서 다시 삶을 확장시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길 찾기는 뭘 하는 거죠? 나 읽기, 세상 배우기, 세상 만나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읽기, 세상 배우기, 세상 만나기. 네. 그러면 나 읽기, 세상 배우기, 세상 만나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나 읽기는 자신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가 되면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와 같이 자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와 같이 자기만의 특성이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는 애니어그램 수련, 둘러앉기, 자기 성찰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성찰글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애니어그램? 둘러앉기? 이거는 뭐죠? 청소년 시기에 둘러앉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러앉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왜 그때 불편함을 느꼈는지, 나는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에게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이해로 이어갑니다. 애니어그램은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 이해의 틀입니다. 그러나 벽시 학교에서는 애니어그램을 단순히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깊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힘과 능력을 더욱 확장시키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는 데 쓰입니다. 자, 벽시 학교의 8학년 학생이 애니어그램 수련을 마치고 쓴 글의 일부를 같이 보실게요. 나는 감정이 예민하다. 그래서 코멘트를 받으면 감정으로 받아간다. 약간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시무룩해져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가는데 왜 나만 이러지?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나를 비하하기도 한다. 이것이 나의 단점이다. 그리고 혼자 주눅든다. 나는 힘든 마음에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 심할 때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빠진다. 네, 나이기는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 배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세상 배우기는 자기 내면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내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인문학 수업에서 주로 다룹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세상을 만나고 배우면서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갑니다.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수업은 세상이 어떤 구조로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배우면서 결국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세상 배우기의 주제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제를 다뤄줬던 것을 보면 탈핵, 세월호, GMO, 생명농업 등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식은 특강과 청소년의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세상 배우기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강의와 만남,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벽시학교 8학년 학생이 작성한 아래의 글을 통해 세상 배우기가 벽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함께 보시죠. 거리의 현수막들을 보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참정권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왜 청소년은 참정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정권이 없으니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인데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아, 세상 배우기까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만나기는 말 그대로 세상을 만나는 것인가요? 네, 세상 만나기는 직접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찾아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들로부터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람, 책, 도서관, 나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로부터 내 고민의 질문을 풀어나가는 멘토 여행, 지역에서 기관, 사람들을 만나서 몸으로 경험하는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이 유치원 선생님을 멘토로 삼아 다녀온 멘토 여행 일지를 같이 보실까요? 풀시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은 직접 수업을 짜서 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반영해서 수업하는 게 좋다고 하셨다. 또 같은 생각을 갖는 공동체가 주는 힘이 있고 같이 더 좋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다.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어린 동생들과 노는 게 좋아서인데 이 이유만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우선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얘기는 일단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구체적인 상을 그려보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애들이랑 노는 게 즐거운 이유도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즐거운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하셨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해주셨다. 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청소년 친구들의 시간표가 궁금해요. 네. 2020년도 2학기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표를 보니까 영어, 셈, 연극, 글쓰기
이런 거는 사실 무슨 시간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작은 모임? 주제 모임? 이거는 뭐 하는 시간이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벽시학교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스스로 배움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가정부터 그 학년에 맞게 배움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갑니다. 청소년 가정은 그 배움이 어린이 가정보다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모임과 주제 모임은 아이들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모임은 청소년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합니다. 혼자서만 배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의 목적, 방식, 내용을 짜고 매주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1학기에는 농구, PPT 만들기, 묘기, 그림, 힐링과 같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제 모임은 작은 모임과 같이 청소년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같지만 청소년 가정이 함께 배웠으면 하는 주제라는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2가지 주제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한 주제씩 들어가 배우고 배운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가정 친구들과 그 배움을 나눕니다. 또 작은 모임과 다르게 주제 모임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주제 모임은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을 가질 때 책과 인터넷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좋은 강의, 공연이 있으면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들으러 보러 갑니다. 좋은 기간이 있어 방문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이 준비는 모두 청소년 가정 친구들이 합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배움을 갖는다는 말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마지막에 여행을 통해서도 배움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여행을 통해서는 어떤 배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행은 하루 삶의 전체를 온전히 자기 배움으로 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벽시학교 청소년 과정에서는 여행이 길찾기 과정의 전 배움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 주도로 주제 여행이 4가지 여행의 원칙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공부가 될 수 있는 현장에 찾아갑니다. 2번째, 현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배움을 갖습니다. 3번째, 화석연료 사용과 편의를 위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검소한 여행을 실천합니다. 4번째, 여행 준비에서부터 실행과 마무리까지 우리가 직접 꾸려갑니다. 네, 요새는 사실 여행이 소비를 많이 하는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하고 세상을 만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는 뭘 하는 거죠? 네, 벽시학교는 생명을 중심에 두고 몸, 마음, 생각이 균형 잡힌 사람,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3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만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생각과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의 그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또 한편 일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고 끈기 있게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이들은 그 경험을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합을 맞춰보는 경험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했던 일은 뒷산 계단 만들기, 가마솥 만들기, 가마솥과 화덕 지붕 만들기, 동생들을 위한 쉼터, 모래 놀이터 만들기, 밭일, 수세미 심기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배움과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더 늘었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 가정에 대한 소개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안녕! 안녕! 안녕!